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농담, 이문제.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윽한 풍경이나 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네, 이문제 시인의 농담인데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누군가 함께 왔으면 좋았겠다. 혹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누구와 함께 먹으면 참 좋겠다. 이 시인은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 저는 좋은 작품을 만날 때면 꼭 누군가에게 권해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좋은 작품,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만나볼 작품은 서하진 작가의 착한 가족입니다. 서하진 작가는 1994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했고요. 소설집으로 책 읽어주는 남자, 사랑하는 방식은 다 다르다, 라벤더 향기, 비밀, 또 오늘 소개할 착한 가족, 장편 소설로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등을 펴냈습니다. 현재 경희대 국문과 겸임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서하진 작가의 착한 가족입니다. 착한 가족, 서하진. 오전. 그 여자가 외출 준비를 마치고 나왔을 때 아들은 여전히 게임 중이었다. 30분 넘었는걸? 제 손바닥만한 기계를 향해 뻗은 여자의 손을 아이가 급히 막았다. 지금은 공부 중이에요. 아이는 기계의 지시에 따라 영어 철자를 써놓고 기계음을 따라 발음했다.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화면이 바뀌고 곧 다음 단어가 흘러나왔다. 에이, 20점이 뭐야. 아이는 싫은 소리를 하며 플라스틱 막대를 움직여 다음 화면을 클릭했다. 화면 한쪽에서 나타난 하얀 강아지가 혀를 날름 내밀었다. You failed. 붉은 글자가 떴다. 엄마, 강아지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하라잖아. 이거 듣기평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내일 경시대회 있어요. 요즘 무슨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한대니?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반 애들 중에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애들도 많아. 아유, 그래. 고맙구나, 우리 아들. 절이라도 하리? 아이, 엄마도. 좀 이따 재민이네 집에 가기로 했어.
알지? 네. 고개를 끄덕인 아이가 슬며시 일어나 제 방으로 갔다. 당분간 아이는 숙인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었다. 안쓰러웠지만 반성이 필요한 일이었으므로 여자는 아이를 위로하지 않았다. 휴대폰이 10시를 알렸다. 두꺼운 모직 목도리로 단단히 목을 감싸고 여자는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며 여자는 다시 매무새를 점검했다. 그래, 표정은 이 정도로 하고 헐렁한 점퍼라. 빌러 가는 사람 복장이 이 정도는 돼야지. 가서 무조건 무릎 꿇고 비는 거야. 아휴, 착한 아들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꼴이람. 착한 아이. 아들에게 언제나 따라붙는 그 수식어가 여자는 언제나 못마땅했다. 아들이 노래방에 가게 된 것도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술에 취한 친구들이 한 아이를 두들겨 팰 때도 착한 아들은 도망가지 못했다. 두들겨 맞은 아이의 아빠는 현직 경찰이었다. 지금 여자는 빌러가는 길이다. 이 오후, 쨍 갈라질 듯 푸른 빛으로 얼어붙었던 하늘이 차츰 흐려지고 있었다. 바람이 차고 대기 속에는 습기가 묻어났다. 여자는 검은 모지 코트를 입고 신발장을 열었다. 그것들 중에 여자는 장식 없는 9cm의 하이힐을 선택했다. 엘리베이터까지 자신의 구두굽이 내는 소리를 들으며 여자는 천천히 걸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했던 시간. 간도 쓸개도 다 빼줄 듯 머리를 조아려 했던 오전을 보낸 여자에게 9cm는 부담스러웠던 듯 걸음이 조금 기우뚱하는 듯 싶었지만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세련되고 당당하고 우아하며 절제된 여성. 지금 이 순간 여자에게는 그러한 이미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30분가량 순환도로를 달리고 터널을 지나고 10개쯤의 신호등을 지난 끝에 여자는 도심가의 높다란 건물 앞에 다다를 수 있었다.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들으셨겠지만 김 이사 안사람입니다.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예의 바르지만 미안함이 느껴지는 어투는 아니었다. 아닙니다. 앉으시죠. 왁스를 바른 듯 윤기가 도는 머리카락에 잘 손질된 헤어스타일. 흰 셔츠에 줄무늬 푸른 넥타이, 광택이 도는 갈색 바지, 약간 투박한 굽의 검은 구두, 세련된 옥맵시와 셔츠 안에 탄탄해 보이는 팔, 소매깃에 반짝이는 커프스. 완벽해. 뭐 드실래요? 아, 커피 마실게요. 블랙으로. 네. 커피 블랙하고 물 좀 갖다 줘요. 네, 이사님. 부드럽고 공손한 말투까지. 카키색 뿔테 안경 속의 미소라. 친절과 예의가 몸에 밴 사람이군. 남편한테 듣던 인상과는 좀 뜻밖이네. 여자는 구성진 이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여자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여자는 오랫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사이 구성진 이사의 휴대폰이 2번 울렸다 잠잠해졌다. 전화를 받으시지요? 아닙니다. 다시 걸겠죠, 뭐. 남편이 사직서를 낼 예정이라더군요. 아, 그렇습니까?
모르셨다는 말씀인가요? 글쎄, 아마도 사장님께 말씀하신 모양이죠. 저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적절한 포즈와 적절한 반응. 대화의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이군. 사직서를 내리라는 건 모르셨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아시지요? 남편 말로는 사표를 내면 수리되기까지 한 달쯤 걸릴 거라던데요. 통상적으로 그럴 겁니다. 본사의 결재가 필요하고 업무 인수 인계도 해야 하니까요. 사무적인 절차를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적인 대화는 여기까지. 그래서 말씀인데요. 그 한 달간 남편은 자신의 사직이 부당하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해요. 네? 사직이 부당하다는 걸 증명하다니요? 김 이사님의 사직을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로선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구성진, 당신은 도박서였지? 자신의 패를 결코 들키지 않는. 전 구이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퇴직을 결정한 건 남편이지요. 그건 그의 뜻입니다. 남편이 문제 삼는 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든 회사의 결정이지요. 남편은 본사를 상대로 일을 진행할 거라고 하네요. 어떤 방식일지는 이사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사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식으로 할 테니까요. 여자를 힐끗 쳐다본 구성진 이사는 등을 젖히고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다. 제 남편은 지극히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사심도 없고요. 저기... 김 이사님이... 정말 김 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그 사람은 순한 편이지만 한번 화가 나면 아주 무서워지죠. 이번 소송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김 이사님께 사직을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인데 소송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제는 결정타를 먹일 차례. 제 말을 오해하셨나 본데 남편은 자신의 사직을 철회하려는 소송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구이사님의 복직이 부당하다는 걸 말하려는 거지요. 구성진의 미간에 다시금 깊은 골이 팼다. 남편은 회사에 해악을 끼친 사람을 다시 불러들임으로써 직원들이 받고 있는 충격과 혼란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본사의 잘못된 판단을 증명하려는 겁니다. 여전히 구성진 이사, 당신의 표정은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것 같은데. 저로선 김 이사님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걸 믿을 수 없군요. 본사 판단의 부당성 여부를 따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건 엄청난 일이 될 텐데 그런 스트레스 받을 일을 왜 시작하신다는 겁니까? 김 이사님처럼 논리적인 분이 회사가 어떻든 사직할 예정이시라면서 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사님과 제 남편이 다른 점이죠. 그이는 회사가 어떻든이라고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명감, 책임감, 그런 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아차, 그걸 깜빡했구나 하는 듯 곤혹스러운 표정이 구성진 얼굴에 떠올랐다. 사명감에 불타는 인물. 여자의 표현은 거짓이 아니었다. 구성진의 해고와 복직, 그 사건과 재판과 소송의 길고 긴 날들에 남편이 깊이 관련된 것도 오로지 그 때문이었다. 그리고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는 그 이사님이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간 이사님께 배운 바가 적지 않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고상진 이사,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맞춰볼까? 저 여자의 남편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생각하고 있지? 그리고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계산 중이지? 당신이 내 남편한테 했던 말 기억나? 당신이 온실 속의 화초라면 나는 잡초 같은 사람이다. 당신은 죽었다 깨도 나 같은 인간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며? 구성진 이사는 스스로 말한 바대로 잡초와도 같은 인물이었으므로 이 싸움에서 자신이 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막 힘겨운 싸움을 끝낸 참이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김 이사님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이유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복직시킴으로써 구성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실제적 피해를 입혔다. 이거지요? 네, 제 말을 잘 이해하신 듯 하네요. 손해를 끼친 사람은 저를 지칭하는 거 맞죠? 네. 아시겠지만 조직이라는 건 일단 한 번 내린 결정을 그처럼 쉽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저의 복직은 1년여간 소송을 겪고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사님 생각이 어떻든 그다지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대화의 기술. 말이 많을수록 불리하고 질문이 길어질수록 대답은 간결하게 단답형으로 할 것. 이사님도 아시다시피 이 조직은 이미 이사님의 해고를 결정했다가 번복하지 않았나요? 아마 제 남편의 소송도 똑같은 형태가 되겠지요. 지루하고 소모적인. 그러니까 김 이사님의 소송 목적은 저의 복직을 철회시키는 거다. 이 말씀인 거죠?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게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사모님이 여기 오신 것, 이렇게 저를 만나시는 걸 김 이사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모르죠. 그이는 지금 월차를 내고 여행 중이에요. 남편이 안다면 싫은 소리를 하겠죠. 그럼 사모님은 이렇게 오신 걸 보면 사모님께서는 좀 생각이 다르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역시 날카로운 데가 있어. 저는 그간의 사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을 아신다는 거죠? 안다니까요. 조과장의 일, 김대리 사건, 그리고 이사님의 해고와 복직, 재판 과정, 그런 것들 말이죠. 사건이 진행되는 내내 남편이 줄곧 저와 상의를 했으니까요. 사직세를 내겠다든가 소송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건 남편이고 저로서는 사실 찬성하고 싶지 않지만 굳이 막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어차피 회사에 대해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거든요. 다만 뭐랄까, 그 사람은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떠나는 걸 참을 수 없을 뿐이라는 거.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면 남편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테지만요. 그럼 사모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 만일 제가 남편의 입장이라면 이사님이 회사를 떠나는 그날까지 턱 밑에서 바로 코앞에서 출근 시각부터 퇴근하는 시간까지 이사님을 지켜보는 쪽을 택할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는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결국 소송을 찬성하신다. 그 말씀인 것 같군요. 그렇다면 오늘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그건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그건 저는 그냥 그저 이사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내 남편을 그토록 힘들게 했는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사님의 결심을 바꿀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아마도요. 그럼 이제 이사님 결정도 전하셨고 저라는 사람도 보셨으니 오신 목적은 달성하신 셈이로군요. 가시죠.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구성진 이사는 정중하게 한 걸음 물러서서 여자를 먼저 나가게 했다. 이제 구성진과 사장과 본사는 바빠질 것이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회의를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밤이고 낮이고 송수하기를 들어야 할 것이었다. 또다시 소송의 회오리에 휘말릴 그 생각만으로도 본사 회장은 넌덜머리를 낼 것이었다. 10여 년을 근무했던 곳, 남편이 보냈던 그 시간을, 착하고 성실한 그 사람을 이만큼의 대가도 없이 내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그들의 실수였다. 저기 조만간 밖에서 한번 뵙죠.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녁 밖에서 한번 뵙죠. 그 낮고 위압적인 음성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꼬리를 문 퇴근 시간의 차량들을 따라 여자는 천천히 차를 몰았다. 드르륵 진동음을 내며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 나 오늘 못 들어갈지도 몰라. 아니 왜? 거기 어디야? 남대문 화재 현장. 너 기어이 갔구나. 너무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걸 보고 도저히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여기 좀 더 있다가 학교에서 작업하고 수면실에서 잘게요. 아, 너 감기도 걸렸는데 어쩌려고 그래? 저녁은 먹었어? 엄마가 뭐 따뜻한 거라도 가져다 줄까? 아니, 그러시지 마세요. 여기 다들 떨고 있는데 나만 뭐. 괜찮아요. 그러고 딸은 전화를 끊었다. 애국가를 들으면서조차 문득 눈물이 핑 돈다는 나이였다. 순수하기가 아빠를 넘어서는 나이였다. 죽이라고 적힌 커다란 간판을 보고 여자는 차를 돌렸다. 촛불을 들고 기침을 하며 서 있는 딸에게는 적당한 음식일 것 같았다. 착한 아들과 착한 남편. 너무 착한 딸아이 때문에 여자의 하루가 길어지고 있었다. 이거 완전 무대뽀야, 무대뽀. 그 무대뽀가 아까 낮에 말이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무대뽀.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남편은 구성진을 그렇게 불렀다. 그는 영업팀 이사로 전격 스카우트된, 말하자면 낙하산인 남자였다. 그 즈음, 그 가을 어느 날, 그 일은 시작되었다. 당신 이리 좀 앉아봐. 의논할 게 있어. 뭔데요? 조 과장이 오늘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구이사가 자기랑 자자고 그랬다는 거야. 지난주 회식 끝나고. 어머, 정말? 아, 왜 취했었대? 글쎄, 취하긴 했지만 분간 못할 만큼은 아니었대. 조과정 유부녀잖아. 그럼 애도 하나 있어. 그걸 다 알면서도 그랬대. 막무가내로 손목을 잡아 끌어가지고 그 술집 종업원이 억지로 말려서 조 과장을 택시에 태워보냈다는 거야. 그게 끝이에요? 그것만으로 당신한테 얘기했을 것 같진 않은데. 그게 지난번 일본 출장 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 본사 직원들이랑 술자리 끝나고 가는 길에. 참 웃기는 인간이네. 상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그러는 거 치사하고 졸리는 짓이잖아.
조과장이 영리하잖아. 내가 총무이사니까 알고 있으라는 거야. 사장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달라면서. 자자는 소리 한번 했다고 해서 유능한 영업이사를 건드릴 수는 없다고 본 거지. 그래서 어쩌려고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사실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일은 처음이고 정말 뜻밖이어서 말이지.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편은 민망한 얼굴이었다.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나날이 매출이 늘고 회사의 성장세는 지속되었다. 구이사의 입지가 점점 탄탄해지는 것은 어쩜 당연한 수순이었다. 어느 날 남편은 다시 여자를 불렀다. 이리 좀 와봐. 의논할 게 있어. 의논이요? 이번엔 김대리야. 예? 구이사의 새로운 대상. 구이사 또 그래요? 김대리는 29에다 미혼이야. 당신 이것 좀 봐. 구이사가 김대리한테 했던 말,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다 복사해서 나한테 가져왔더라고. 어머. 유치하고 나 뜨거워서 볼 수가 없네. 김대리가 이걸 가져왔길래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고 했더니 그랬더니 김대리가 뭐래요? 김대리는 단호하게 위에 보고해달래. 자기는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럼 보고를 해요, 사장한테. 지난번 조과장 건이랑 같이. 일이 커질 텐데. 누구 한 사람이 나가야 끝나는 거잖아. 길고 지루한 싸움이 시작됐다. 결국 본사는 구이사의 해직 결정을 내렸지만 구이사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해직 취소 처분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냈다. 출근길 남편은 복도를 서성이는 구이사와 마주쳤다. 측은지심이 발동한 남편은 그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구이사님 힘드시죠? 예. 저기 직책상 구이사님하고 부딪혔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구이사님 유능한 거야 다 아는 일이고 어디 가더라도 일자리는 많을 거예요. 본사 회장님도 구이사님처럼 유능한 인물을 잘라낸 걸 무척 안타까워하면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본사 회장님이 결정을 내려요? 예. 본사 회장님이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본사 회장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다 이거죠? 멍한 얼굴로 지친 표정으로 구이사는 남편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 조우가 새로운 불씨였음을 남편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구이사는 본사 회장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다. 간단한 내용이었다. 이제 난 당신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갈 것이다. 강한 협박이 느껴지는 그 짧은 문장이 본사를 발칵 뒤집었다. 그때까지 구이사는 자신을 몰아내려 하는 건 음모이며 그 음모의 주동자는 김만복 이사라고 주장했으며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최후까지 의지했던 것, 그가 그토록 미련하게 소송을 진행했던 것은 본사의 회장이 전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믿었던 때문이었다. 어떻든 어처구니 없게도 본사는 그의 해직 처분을 철회했다. 이제까지의 수고를 내세워 그는 새로운 직위, 인상된 연봉과 최신형의 고급 자동차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그만이라는 경제 논리가 힘을 발휘했다는 설과 본사 회장이 소송이라는 것에 대해 병적인 기피증이 있다는 설, 그가 회장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다는 설이 분분히 앞뒤를 다투어 돌았다.
구성진 이사는 화려하게 재입성했다. 다친 사람은 그가 아니었다. 이런 곳에서 근무할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회사를 나간 김대리. 그리고 또 한 사람, 여자의 남편이었다. 보름간 남편은 여행 중이었다. 구성진을 만났다는 사실을 여자는 결코 말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나도 소송이라도 할까봐 했던 남편의 말이 그저 해본 지나가는 말이었음을 여자는 알고 있었다. 싸우고 미워하고 헐뜯고 이기고. 남편은 그런 일을 질색하는 사람이었다. 좌회전 신호를 받아 막 남대문 쪽으로 핸들을 꺾었을 때 여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형님, 지금 바쁘세요? 옳게.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님이 방금 일을 치르셨는데 그게 씻겨드려야 하는데 저 혼자서는 이제 감당하기 힘들어서요. 희철이 아빠는 지금 올 수 없다네요. 형님이 잠깐 도와주실 수 있나 해서요. 지금 갈게. 기다려. 여자의 어머니는 8년째 치매를 앓고 있다. 어머니를 씻기는 일은 힘겨웠다. 엄마, 이제 다 씻었어요. 엄마, 내가 자축 가져왔어요. 엄마 좋아하잖아. 여자가 플라스틱 용기를 열어보이자 향긋한 잔냄새가 풍겨나왔다. 노인의 얼굴에 활짝 미소가 피어났다. 자, 아직 따뜻하죠? 많이 드세요, 엄마. 에휴, 우리 엄마 애기가 됐네. 많이 드세요. 한 숟가락씩 여자는 천천히 어머니에게 죽을 떠먹였다. 절반은 입안으로, 남은 절반은 턱 밑으로 흘리면서 어머니는 만나게 죽을 먹었다. 곧 바닥을 보인 그릇을 여자는 어머니에게 들어보였다. 다 드셨어요. 세상에 그 많은 걸. 이제 배부르지, 엄마? 아유, 우리 엄마 손 많이 말랐네. 엄마, 오늘 있잖아. 내가 어딜 갔다 왔는가 하면요. 여자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침의 이야기를, 오후의 이야기를, 길었던 하루를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나 정말 가기 싫었거든. 그렇지만 어떡해요. 김서방은 진짜 착한데. 안 신던 구두까지 신고 나 발 아파 혼났잖아. 여자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끄덕끄덕 졸고 있던 어머니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왜요, 엄마? 뭐 드려요? 저거. 죽이요? 더 드시게. 옳게 알면 많이 먹인다고 뭐라고 그럴 텐데. 저거. 알았어요. 자, 더 드세요. 응? 아니, 너 먹어. 배고프지? 어여 먹어. 많이 먹어. 엄마, 나 먹으라고? 어여 먹어. 많이 먹어. 네. 알았어요. 먹을게요. 어머니를 보며 어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여자는 천천히 식은 죽을 먹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보며 어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여자는 천천히 식은 죽을 먹기 시작했다. 서하진 작가의 착한 가족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서하진 작가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착한 가족을 다 만나봤어요. 네. 이제 여자가 근데 이 착한 자신의 가족들 때문에 이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식은 죽을 이제 먹기 시작을 했는데 예. 그 식은 죽의 맛이 어떨까요? 그 여자가 느끼기에. 그게 그 식은 죽을 자기가 떠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어머니를 떠먹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너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직접 손을 움직여서 먹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먹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치매 걸린 어머니한테 이 여자가 위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것은 어머니가 알아듣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말하자면 이 여자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지요. 네. 그리고 또 그 어머니는 못 알아들었을 것 같고 전혀 정황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도 기본적으로 그 모성이랄까 이런 게 있어서 배고픈 딸에게 이렇게 죽을 먹이는 심정이니까 글쎄요 그 맛이 뭐 엄청나게 뭐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 장면은 좀 감동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쓰면서. 정말 좀 보면서 괜히 제 목이 약간 메이는 느낌? 약간 네, 예.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이 작품 속에는 착한 가족이 등장을 해요. 뭐 남편, 아들, 딸. 근데 결국은 그 가족들을 보듬고 있는 그 여자도 보면은 참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이 작품 쓰게 된 동기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작품 제목이 착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네. 제 후배 하나가 제가 제목을 착한 가족이라고 하려고 한다 하니까 그 친구가 아 그게 뭐냐 이러면서 못돼 처먹은 가족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어안이 벙벙해서 아니 다 착한 사람인데 이랬더니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이랬더니 착한 게 얼마나 민폐인 줄 아느냐. 착한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들 다 고생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착한 사람들이 자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착하기 때문에 어떤 모진 일을 하지 못하니까 앞에 사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후자 쪽이었죠. 실제로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에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은 누군가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꼭 그렇게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좀 과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실제로 주부들이나 남편이나 어떤 가정에서 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은 늘 그럴 거예요. 내가 가족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가족이 나에게 정말 따뜻하다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무겁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죠.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착한 사람이 맨날 좀 감수하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 그렇게 착한 사람들은 손해를 봐야 하는 걸까요? 근데요, 이런 말 좀 상투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생이 길어서 잠깐 손해가 나중에는 그게 손해가 아닐 수가 있다는 생각 들어요. 눈앞에 뭐가 있고 지금 내가 당장 속이 상하고 또 어떤 것 때문에 힘이 들고 그러더라도 좀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그런 어떤 일 때문에 또 기타 등등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조금 그랬다 하더라도 좀 지나고 나면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 힘이고 약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 작품 속에 보면 여자가 이제 자신의 착한 남편을 대신해서 직장에 찾아가요. 거기 앞에서 벌이는 기싸움?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통쾌하면서도 예.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어떤 마음으로 그 부분을 쓰셨나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쓸 때 소설을 쓰는 재미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현실에서 내가 못하는 거 소설 속에 해보는 거죠. 네. 실제로 내가 누굴 찾아가서 따지거나 닦아 세우거나 이렇게 해보지 못하는데 소설에서는 다 해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도 남편은 굉장히 보이스카우트 기질이 있는 사람이고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라 에이, 내가 손해를 보고 만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좀 폼 잡고 나온다고 한다면 여자들은 사실 남자들보다는 조금 현실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남자들이 더 마음 약하고 여리고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 말하고 또 뒤에 가서 어떻게 뭐 하고 이러는 거를 생각만 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실은 더 소심하고 그런 것 같아 보면은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자가 착한 남편을 위해서 이제 대신 가서 남편이 어쩌면 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말, 실제로 남편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본 건 아니지만 가서 이렇게 하는 정황을 꾸며보면서 제가 좀 일종의 대리만족이랄까.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도 그런 걸 좀 느꼈으면 그렇게 제 바람이었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마지막에 엘리베이터 딱 닫히는 걸 잡고 바깥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랬을 때 여자가 원하는 대로의 그 시나리오가 전개가 됐구나. 그래서 같은 여자로서 말하자면 이제 그 사람이 미끼를 물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통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작가님 축하할 일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16회 김준성 문학상을 수상하셨어요. 어제 시상식이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라는 작품인데요. 김준성 문학상은 그 전에 21세기 문학상이라고 있었는데요. 김준성 씨가 주관하던 21세기 문학이라는 잡지사에서 주는 상인데요. 그분이 재작년에 타계를 하시고 나서 그 이름을 바꿔서 수상하는 상이고요. 너는 누구인가라는 작품은 그러니까 글 속에 너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 K라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그 여자가 작가예요. 그래서 이제 소설을 읽어보면 그 K가 실제로는 어떤 남성인 것처럼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독자이기도 하고 비평가이기도 하고 또 작가의 내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내가 글을 쓰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이고 내 글 쓰는 게 글을 읽는 사람한테는 무슨 의미인가. 나는 좋아서 쓰지만 읽는 사람 도대체 뭔가 기타 등등 이런 고민을 좀 꾸며본 소설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작가님 강의도 하시잖아요. 예, 오늘 강의 있었고요. 오늘도 하셨고. 작품은 주로 언제 쓰세요, 그러면? 대체로 강의가 한 학기에 한 3강좌 정도 이렇게 합니다. 뭐 주중에 하거나 주말에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주로 가족과 관련된 소설 많이 쓰는 이유가 저희 친정의 6남매, 시집의 7남매 이래요. 많네요. 예, 많아요. 모이면 양쪽 다 가볍게 30명 넘어갑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가족과 얽힌 이런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저도 애가 3명 있고 이래서 또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강의하고 이러니까 거의 그야말로 시간을 쪼개서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는 집중이 필요하다. 절대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엉덩이를 붙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제 뭐랄까 좋은 점이랄까 저로서 이렇게 좀 이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거는 지금 이때 쓰지 않으면 내가 쓸 수 없다. 이런 어떤 절박감 같은 게 있어요. 예, 우리가 왜 바쁠 때 일이 더 잘 될 때 있어요. 시간이 많고 이러면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아도 바쁘고 막 뭐랄까 긴박감 넘치게 일을 꾸미고 할 때 막 팍팍 진행될 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설도 좀 그렇게 쓰는 편이에요. 우리 수험생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시간 많을 때 공부 잘 안 되고 벼락치기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면은 틈틈이 진짜 시간을 쪼개서 부지런히 글을 쓰시고 계신데. 밤에 쓰고 낮에도 틈나면 쓰고 그래요. 현재는 그러면은 어떤 작품 쓰고 계신가요? 제가 어디 가면 늘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 출판사에서는 저 사람 말만 하고 언제 주려나 그러실 텐데요. 제가 오래전에 계약을 하고 못 넘긴 장편이 있어요. 좀 나쁜 여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누구나 그런 로망이 있어요. 내가 좀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이래서 어떤 한 남자를 파멸시키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어요. 파무파탈. 예,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거나 이런 건 아닐 텐데도 은근히 그런 심리적으로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여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글쎄, 근데 잘 써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좀 재밌게 네. 써보려고요. 뭐 독자 한 사람으로서 이 서하진 작가의 작품 앞으로 꾸준하게 만나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그 작품도 조만간에 좀 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착한 가족의 저자 서하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가장 끝까지 또 마음 깊숙이 힘이 되는 건 결국 가족입니다. 뭐 부부 간에만 사랑을 확인해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도 가끔은 확인을 하자고요. 지금까지 서하진 작가의 착한 가족 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